활성 슬러지법의 설계 및 운영 인자로서 송기량 또는 송풍량이 있습니다. 공기를 주입하는 양을 말하는데 이 사진은 실제 포기조에 공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포기조에 하수가 들어가고 반송 슬러지가 들어가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데 이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지 혹은 얼마나 많은 양의 공기가 주입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유기물, 즉 BOD를 제거하는 경우입니다. 이론적으로 BOD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서 유기물을 산소의 양으로 표시한 것입니다.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BOD 1kg을 제거하는데 산소 1kg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산소 1kg을 부피로 나타내면 약 600입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 양은 산소 1kg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속에 공기 600입방미터를 주입하면 60입방미터를 주입하면 이 중에 약 5% 정도가 물에 녹아 들어가고 그 녹아 들어가는 공기 중에 산소의 비율만큼이 산소 1kg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. 즉 BOD 1kg 제거할 때 실무적으로는 약 60입방미터 정도의 송기량이 필요하다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. 계산으로 송기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실제로 포기조에서 질산화 또는 탈질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질산화, 탈질 반응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실제로 포기조에서는 유기물, 즉 BOD의 산화도 일어나지만 이 안에서 질소 성분은 역시 산화하여 질산성 질소로 바뀌게 됩니다. 즉 질소의 산화에도 산소가 필요합니다. 따라서 필요한 산소량은 아래 식과 같이 OD 1, 2, 3, 4로 쓸 수 있는데 각각을 첫 번째 OD1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기물 산화, 즉 BOD 산화에 필요한 산소량 더하기 OD2, 이 안에 미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즉 내생호흡에 필요한 산소량이 있습니다. 세 번째, 하수 중에 들어오는 질소 성분이 산화되면서 필요한 산소량, 즉 질산화 반응에 필요한 산소량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포기조에서 침전조로 넘어갈 때 이때 넘어가는 유출수의 산소 농도가 0으로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. 따라서 어느 정도 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반응도 유출수에 의해 공정 외로 배출되는 산소량을 말할 수 있습니다. 크게 이 네 가지 원인으로 산소가 소비된다고 할 수 있고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BOD 산화에 필요한 산소량입니다. 앞에서도 봤듯이 BOD 1kg 제거에는 산소 1kg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즉 이거는 이 식은 BOD 제거에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하는 것인데 전환계수로서 A를 곱해 주었습니다. 보통 A는 0.5 내지 0.7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. 탈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질소까지 산화되고 제거되는 경우, 즉 고도 처리인 경우에는 이 질소 제거에 유기물이 사용됩니다. 나중에 다시 설명되겠지만 질소 제거에 사용되는 유기물은 별도로 산화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유기물 중에서 탈질량은 빼는 것이 적합한데 이 탈질량의 일정한 비율로 산소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OD1은 A 곱하기 제거 BOD 마이너스 탈질량 곱하기 K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탈질량에 비례하는 산소량은 이론적으로 2.86kg BOD 정도가 됩니다. 두 번째는 내생호흡에 필요한 산소량입니다. 활성 슬러지법에서 미생물 슬러지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 항상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. 그리고 이 세포 물질이 산화될 때 산화되는 양에 비례하여 산소를 소비하게 됩니다. 이 산소의 양은 미생물 양에 비례하는데 아래 식과 같이 VA 즉 포기조의 부피에 포기조의 mLVSS mLVSS는 mLSS 중에서 V 성분 즉 휘발 성분을 의미합니다. 이 양이 미생물 슬러지 중에서도
특히 산화가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두 개의 곱이 결국 미생물 총량이고 미생물 양의 새로운 항목 B를 곱하여 그 양이 곧 내생호흡에 필요한 산소량이 됩니다. 아래 식은 미생물 세포의 조성식을 C5H7O2N으로 보았을 때 이 미생물 세포가 산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하는 화학 양론식입니다. 이 식에 따르면 미생물 세포는 분자량이 113g이고 이 분자 한 몰이 산화하는데 산소 5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분자량으로 따지면 160g입니다. 따라서 이 세포 1g이 산화하는 데는 산소가 1.42g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식에서 B 값은 0.05 내지 0.25의 값을 갖는데 다시 말해서 이 미생물 양의 약 5 내지 15%에 해당하는 만큼의 산소가 소비된다는 뜻입니다. 이 값 안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산화에 필요한 산소 당량이 포함된 값입니다. 따라서 실제로 매일매일 하루당 내생호흡으로 감소하는 미생물 양은 5 내지 15%보다는 더 작은 그런 양이 된다는 뜻입니다. 하수 중에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질소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들어오는 질소가 산화 반응을 거치는 것을 질산화라고 하는데 질산화에도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. 질산화에 필요한 산소량은 C 곱하기 질산화된 TKN 양으로 계산합니다. TKN이라는 양은 Total Kildar Nitrogen의 머리 글자이고 이 총 킬달 질소라는 뜻은 질소 성분 중에서 특히 유기성 질소 더하기 암모니아성 질소를 말합니다. 다시 나중에 고도 처리해서 설명하겠지만 물속에서 질소는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는 산화가 되는 형태로서 이들이 산화할 때 산소를 소비하게 됩니다. 아래 반응식들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화될 때 필요한 산소 양을 계산하는 화학 양론식입니다. 복잡한 식으로는 위의 식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암모늄 이온 1몰이 지금 산소를 소비하면서 즉 질산화되면서 중탄산을 소비하고 이 과정에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. 즉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세포가 합성된다. 이 말은 이 사이에 유기물이 없다는 얘기고 유기물이 없다는 뜻은 이 세포가 바로 질소를 산화시키는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. 유기물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생물은 독립영양 미생물이 됩니다. 어쨌든 질산화 반응에서 암모니아성 질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질산성 질소로 바뀌게 됩니다. 약 암모니아성 질소의 98%는 다시 질산성 질소로 바뀌고 이 중에 2%만이 세포, 즉 질산화 미생물 세포 물질로 전환된다는 식입니다. 비율로 따져보면 암모늄 이온의 분자량은 18이지만 이 중에 질소 성분만 따지면 14g입니다. 즉 암모니아성 질소 14g당 이 산소가 60g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암모니아성 질소 1g당 산소 4.29g이 필요하다는 식입니다. 세포양이 작기 때문에 이 세포양을 무시하고 식을 다시 쓸 수 있는데 간단한 식에서는 아래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. 즉, 2개의 암모늄 이온이 3개의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반응인데 암모늄 이온이 NO2 이를 아질산성 질소라고 부릅니다. 즉 암모늄 이온이 질산성 질소로 바뀌는 반응이고 이 아질산성 질소는 다시 산화하여 질산성 질소로 바뀌게 됩니다. 연쇄 반응인데 첫 번째 암모늄 이온을 흡수하고 아질산성 질소로 바꾸는 미생물은 나이트로조모라스라는 미생물이고 다시 이 아질산성 질소 NO2를 흡수하여 NO3로 만들어 놓는 미생물이 나이트로박터라는 미생물입니다. 따라서 연쇄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이 둘을 합하면 다음 식이 얻어지는데 암모늄 이온 1개와
산소 분자 두 개가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암모늄 이온이 전량 질산성 질소로 바뀌는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식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암모니아성 질소 14g당 산소 64g이 필요하고 이를 1g으로 환산하면 질소 1g당 산소 4.57g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유기물 1g 산화에는 산소 1g이 필요했는데 질소 1g 산화는 이보다 4.57배나 많은 4.57g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. 즉 유기물 산화보다 질소 산화에 훨씬 더 많은 산소가 소비된다는 뜻입니다. 참고로 이 반응에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성 질소로 바뀔 때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나오게 됩니다. 즉 암모니아성 질소의 산화, 질산화가 계속 반복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수소 이온이 생성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물의 pH는 점점 낮아지고 질산화가 진행되면 물은 산성으로 바뀐다.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 C값은 질산화된 양에 비례하는 값이므로 이 C값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식에서는 4.57로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질산화된 TKN 양이라는 것은 유입된 TKN 양, 즉 유기성 질소 더하기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유출된 TKN 양을 빼고 잉여 슬러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기성 질소 양을 제거하면 이 양이 곧 총 질산화된 질소의 양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. 앞에 OD1, OD2, OD3 식에서 계수 A, B, C, K는 다음과 같은 범위의 값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하면 유기성 질소의 산화, 다음 질소의 산화, 또 탈지를 포함했을 때의 필요한 산소량 등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